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매일 아침에 장전에 이렇게 시황글과 관심 종목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보시고 나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영상을 올라갈 때 알림이 뜨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전 체크 포인트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 S&P 500은 0.47%, 나스닥은 0.87%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1%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최고치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 미국 시장, 미국 증시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산업재 쪽 섹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상승을 해주면서 IT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흡수하고자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습니다. 기준에 이제 기준 대출금리 인하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도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발표를 했었죠. 증시 개장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등에는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분들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중국 개장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전전날이죠. 이거래일 전, 애플 쪽에서 2분기 매출 부진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1.5%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매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망치를 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매출 부진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지 못한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차질은 한 분기로 한정되는 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도 양호하게 좀 발표를 했어요. 1월달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3.6%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를 했고요. 착공 허가 건수는 9.2% 늘어난 155만 채. 2007년도 3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그만큼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라는 위원들의 견해가 재차 확인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도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낙관적인 경기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다음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부분들도 다소 완화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6.88%, 7%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장비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8%, 반도체주죠. 그 다음에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45%, 엔비디어가 6.1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IT 쪽이 주도적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 수들이 좀 많았어요. 산업재 쪽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요. 기술주들과 금융주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은 0.1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들만 순매수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12억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118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요 거래소 쪽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카카오, NC소프트,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 U+, 삼성물산,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기, 더존비지온, 호텔신라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카카오 쪽만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어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500억 이상 순매도를 좀 해주면서 반도체 쪽에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기관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고려아연, 하이트진로, LG생활건강, 농심, 삼성 SDI, 카카오,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데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고려아연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 쪽,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전날 외국인이 493억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410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연속성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네페스, 젠백스, 솔브레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SFA 반도체, 펄어비스, 알테오젠, 덕산네우룩스, 테크윙,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인데요.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과 결제 쪽, 그 다음에 소재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 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 올해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그리고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주들 이런 기업들을 좀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기관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된 네페스, 삼천당제약, 에코마케팅, 아프리카TV, AD테크놀로지, 위메이드, 유진테크, 세트랙아이, 에로티베큐움, LNF, 그 다음에 에스코넥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쪽은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했고 하드웨어 쪽이에요. 근데 코스닥 기관 같은 경우는 고루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2차 전지 쪽,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좀 더 폭넓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금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5G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었어요. 금일 브레이크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은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눌림목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업종보다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기법보다는 심리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 심리가 안전해야지만, 안정을 찾고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 자체는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매수를 했거나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로 이 부분들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욕심을 조금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큰 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에 대세 상승 간다, 뭐 한다 얘기 쏙 들어갔고, 또 최근에 들어선 대세 하락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우려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대세 하락 간다고 했던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려온다고 또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주식 투자에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관심주는 풀무원, 그리고 하이트진로, 다원시스, ISC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이제, 이달 말에, 경기 부양책, 경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니까 어제 저녁 이제 19일 날 아침에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좀 지수를 보면,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수급적으로 원체 좀 안 좋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도 지금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요 박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 때까지 다시 또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무리해서 베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별 종목군들 좋아하지 마셔라.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 또한 좋지가 않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